강도를 도우면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체포되어 강도와 함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인신 밀수범이 사람을 나라로 밀입국시키는 것을 도우면, 그렇다면 당신도 그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패트릭 크리스티가 말했듯이 바로 이것이 이 자선단체의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 미친 사람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의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보트를 밀어내려 합니다. 프랑스 헌경대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무릎까지 오는 물에서 보트를 밀어내고 있는데 프랑스 측에서는 개입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 비정부 기구는 그들이 잉글랜드로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세요. 잉글랜드로 가세요. 육지에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말 그대로 무릎 깊이인데 제 생각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아니, 안 돼. 가. 우리가 할 수 있어. 이제 가자. 그들은 여성들을 배에서 내리게 했고 이제 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세상에. 저것 좀 봐. 여자들은 2~3명밖에 없네. 그중 2명은 쫓겨났어. 그래, 해문을 빌어. 이거 봐. 이 사람은 큰 미스꾼이야. 그래. 이봐, 잘 봐. 넌 법을 어기고 있어. 넌 영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거야. 그건 그게 범죄행위야. 범죄행위야. 그건 범죄야. 넌 법을 어기고 있어. 남자는 자기가 미국 배경에는 브로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몰려 있어. 당신은 영국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리고 프랑스 당국과 이런 NGO들이 그걸 돕고 있어. 그들은 법을 어기도록 돕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지? 이걸 봐.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저는 휴가 중이에요. 아이들이요? 그녀가 말했어요. 너 그구야? 저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밀입국 알선업자이나 극좌 공산주의자인가요? 저 사람들 좀 봐요. 저 사람들 부패했어요, 여러분. 부패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예요. 그가 저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어요. 누가 그녀는 그에게 별로 친절하지 여기서 않네요, 꺼지라고 그렇죠? 말하죠. 무슨 일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야 친구. 잘 지내? 안녕? 이 여자 좀 봐.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야. 모르겠어. 그래, 잘 모르겠어. 그래. 나는 너랑 얘기하는데 그녀만 꽤 공격적이야. 우리는 아니야. 나 한 번도 너희들한테 그런 적 없어. 너 완전 워키 미치광이 공산주의자. 너 부패한 밀입국 브로커. 난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원래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안 가는 거야. 나 진짜 폭발할 것 같거든, 얘들아. 진심으로. 나 진짜 폭발할 거야. 알겠어. 미안해. 그녀였어. 넌 그거야. 네가 그랬구나.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얘기할게. 미안한데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너 좀 공격적이었어. 너 고다지탱이가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너 얘기하고 꺼져. 싶어? 알겠어. 우리 두 분만 놔둬줄래요? 그래. 왜냐면 내가 널 믿지 못하겠으니까. 네가 폭력적이니까. 너는 공격적이야. 그렇게 느끼고 있어? 왜냐면 촬영하고 너는 있어? 이미 공격적이야.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너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난 너를 난 믿지 너를 믿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난 너를 믿지 않아. 난 너를 믿지 여기서 않아. 뭐 하고 있어? 미안한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희는 너 우리 지금 모두 말하고 사람이잖아. 있잖아. 너 그래, 마이클맨 하지만 얘기하잖아. 너는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말하잖아. 나한테 그런 말투 쓰지 마. 너 누구야? 네가 뭔데 나한테 물어봐. 알았어. 미안해요. 저는 그냥 영국분이세요? 무슨 그게 일이에요?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고요.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건 괜찮아요. 우리나라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이유예요. 저는 우리가 누구에게 행복했는지 바라보고 우리는 있어요. 그랬어요. 58 엑젤.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팔로워가 311명밖에 없어요. 네. 누가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죠? 누가 이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황제의 정의.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것. 넌 그들을 막을 수 없어. 내가 예전에 네 방송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있어. 넌 그들을 막을 수 없어. 그래, 우리는 그들을 막을 거야. 몇 척의 배만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구조한 다음 다시 돌려보내면 돼. 하지만 몇 척의 배를 침몰시키면 그게 끝이야.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해변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환영해. 그들은 바로 기업가 그 자체야. 기업가들. 그들은 바로 기업가 그 자체야. 이 의사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기업가들을 봐. 이 사람을 봐. 수단 출신 불법 보트 이민자가 오늘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한 학교에 칼과 망치를 들고 들어갔어. 손도끼 500ml 휘발유도 있었고 그는 다인 거주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어. 리에논 화이트, 웨인 브로더스트, 그 벨파스트 출신 남자. 그리고 이 남자는 그들이 바로 기업가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어. 기업가라니. 그래, 그건 또 새로운 거네. 우리는 의사와 엔지니어에서 이제 기업가로 바뀌었네. 그래, 이것 좀 봐. 여기 스티브 잡스가 있네. 스티브 잡스. 그는 우리에게 다음 혁신적인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를 줄 거야. 이 사람, 내가 말했듯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배신자들이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어. 이 여자처럼. 이 여자와 이 남자처럼. 이 사람들은 먼 길을 왔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으며 사막을 건너서 험난한 바다도 건넜어. 이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지. 이들은 기업가야. 해변에서 이들을 만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줘. 10년 안에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야. 그가 그걸 부장해. 저는 몇 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며칠 전에 막 일어난 일이에요. 네, 파리. 이 아름다운 기업가 미래의 스티브 잡스는 인생을 포기하며 알겠어, 나가서 찌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라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이 기업가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란은 이미 영국에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영국에 경고했어요. 영국에는 수백 아니면 수천 개의 잠복세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IRGC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식들.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래의 기업가들이에요. 그들은 역경에 도전했고 7바다를 건넜어요. 이들은 우리 시대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들이에요. 그게 그가 말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 왠지 이 사람은 이상한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마 그 사람은 그들한테 박히고 싶어 하는 듯해. 아무런 이득도 없어. 법을 어기면 변명이나 변명도 없고, 예외도 없고 예외도 범죄자도 아니야. 우리는 이민자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세웠죠. 이민자들은 이 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저는 이민자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호주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이민자들이 없었어요. 영국이 외부로 팽창하던 황금기.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비난하지 않아요. 저는 영국 사람들이 식민주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온화한 초강대국이었어요. 영국 이전의 제국들은 잔인했어요. 심지어 동시대의 제국들도 마찬가지였죠. 레오폴드 2세가 콩고에서 한 일을 보세요. 영국은 그런 짓을 한 적 없어요. 프랑스는 꽤 잔인했지만 영국은 당시 가장 온화한 제국이었죠.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식민주의가 돌아오길 바라냐고요? 아마도 아니지만 그때가 영국의 전성기였죠.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는 이주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노예조차도 없었죠. 왜냐하면 노예제는 그보다 한 세기 전에 영국에서 이미 폐지됐으니까요. 19세기는 대영 제국의 황금기였어요.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죠. 그리고 그건 미국을 잃은 이후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민자가 없었어요. 자, 1945년 그리고 1955년에는 1951년 인구조사에서 영국의 백인 인구는 98%였어요. 바로 그거죠.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1951년에 영국이 압도적으로 백인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보통 인구의 99% 이상이 백인으로 추정돼요. 99%가 백인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이민자였다고 말해요. 네, 남아시아인들, 파키스탄인들, 인도인들, 그리고 동파키스탄인들도 있었고 이후 방글라데시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들이 도착한 뒤 윈드러시 세대가 왔죠. 그 사람들이 영국을 읽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틀러의 블리츠, 런던 블리츠 이후에 런던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죠.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히틀러의 폭격으로 런던의 25%만 파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재건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걸 재건한 건 이민자들이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니었어요. 어떤 인구의 이민자들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먼저 역사를 다시 썼고 심리적으로 당신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도 않은 일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증조부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가 당신을 죽이러 왔어요. 이게 워크 논리입니다. 정말요? 그렇게 힘드셨다니 유감이에요. 제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와서 저를 찔러보세요. 이게 무슨 멍청한 논리죠? 이런 바보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죠? 그냥 그들이 여기 오는 걸 막으려고 하지 말고 환영해주세요. 환영해주세요. 저는 그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란 거죠.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진짜 모자란 겁니다. 추가로 제 말은 우리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란 짓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건 그 여성이 운영하는 NGO가 낸 성명서입니다. 우리는 영국과 유럽에서 외국인 혐오 사상을 퍼뜨리는 신문사에 응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8 액자일 대변인. 외국인 혐오. 그 단어를 읽으면 바로 부정적인 느낌이 떠오르죠. 외국인 혐오. 이걸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들은 우리의 어휘에 많은 단어들을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인간 감정이나 부정적인 개념으로 도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죠. 그냥 받아들였어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고정관념 등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개념일까요? 외국인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외국인 혐오의 정의는 뭘까요? 찾아봅시다. 외국인 혐오는 강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혹은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 또는 증오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여성, 그리고 난민을 지지하는 그녀의 비정부 기구가 그녀는 이주민들이 영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행동을 외국인 혐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 국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만약 무슬림의 90%가 아동 결혼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 관습입니다. 외국인 혐오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강한 두려움, 반감 또는 증오를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내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 가치관이나 상충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신성모독이란 이슬람이나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념입니다. 이것은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서구에 사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무슬림 51%가 동성애는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입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구에서 동성애 혐오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가자 지구를 위한 게이들 인티파다라며 그들에게 당연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본 또 다른 웃긴 영상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부들이라는 이름의 무슬림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부들 B가 프라이드 행진에 차를 돌진시켰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가자를 위한 게이들 사람들이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차로 그들을 들이받기 몇 분 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거 정말 웃기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베를린에서 가자까지. 베를린에서 가자까지. 가자. 야 알라 야. 알라. 인티파다. 베를린으로 오세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가자까지.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자고 그들이 외쳤어요. 이 멍청이들이 그걸 외치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인티파다를 겪게 됐습니다. 원하는 걸 얻은 거죠. 베를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시위대 인터내셔널 퀴어 프라이드, 가자를 위한 게이들과 비슷한 단체입니다. 인티파다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테러리스트 압들비가 말했죠. 여기 내 인티파다가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미쳤어요. 그들은 외국인 혐오 같은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아직 이 얘기도 다 끝내지 않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공포증이라는 거죠? 공포증은 인류 역사 내내 비합리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뚜렷한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1945년까지 프랑스인은 프랑스인이었죠. 독일인은 독일인이었고 영국인은 영국인이었고 인도인은 인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문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다문화주의. 저도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저한테 좋은 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다문화주의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합되고 동화되었다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합되고 동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적대적인 문화권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스펙트럼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힌두교도들은 적대적이지 않아요. 힌두교도들은 유럽이나 미국, 호주를 절대 장악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가져올 거예요. 알겠죠? 그들은 부패도 가져올 겁니다. 아, 힌두교도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제3 세계 문화들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인데 파키스탄은 예외입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제외하고 인도와 스리랑카만 이야기합시다.
두 나라는 적대적이지 않고 인도인과 스리랑카인은 호주를 힌두교 국가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관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부는 적대적이거나 혐오스러울 수 있고 일부는 괜찮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완리든 뭐든 인도인들은 문화적 가치를 가져오며 일부는 잘 맞지만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패가 큰 문제입니다. 이랬습니다. 인도는 많은 부패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잘합니다. 어떤 인도인이라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슬람처럼 적대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가장 적대적인 문화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장악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할 때까지요.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사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이 바보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바보 좀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바보도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기업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서구는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이런 훌륭한 대학들 모두 문을 닫게 될 겁니다. NHS도 사라지고 나사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 로켓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보세요. 브래드퍼드의 상태를 보세요. 이게 브래드퍼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걸 보세요. 이거 완전히 엉망인 상태 좀 보세요. 이게 브래드퍼드입니다. 보세요. 쓰레기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이 배신자들이 한 거야. 반역이다. 그들 모두 등에 붉은 채찍 자국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 어휘에 도입한 단어들. 외국인 혐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왜 나쁜 거지? 그래, 고정관념이 왜 나쁜 거지? 만약 네가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0명을 데려올 거야 라고 말한다면 너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만약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우리는 아동결혼이나 명예문화 같은 것들을 함께 데려오게 될 거야. 니캅을 쓴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여성 혐오도 많아질 거야. 그게 어떻게 고정관념이야? 그들 스스로가 이게 자기들이라고 말하는데 무슬림들은 아동결혼이 좋은 거라고 스스로 말해. 봐봐. 이 남자가 저 남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야? 라고 묻고 있어. 그런데 이 무슬림은 아니 9살은 9살이라도 항상 어린이는 아니야. 어린이는 조건에 따라 달라. 그는 그래 그렇지 라고 말하고 있어. 너는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거잖아. 그래 9살은 어린이가 아니지. 마키마키드 살라피는 영국에 사는 영국 무슬림이야. 그게 왜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이 왜 나빠? 너는 문화적 관습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나도 좀 혼란스러워 여러분. 내 생각엔 이런 모든 단어들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해. 우리는 우리 어휘에 도입된 이런 모든 꼬르표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 인종차별. 나는 인종차별이 아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야. 예전에도 사람들은 다르게 생긴 사람들에게 다르게 반응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외모에 특정한 특성을 연관지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200년 전이라면 내가 이런 모습, 즉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네가 평범한 영국인이라면 넌 나를 보고 너 인도인이야? 라고 물을 거야. 그리고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 인도인들은 다신교도야. 그들은 이런저런 걸 하고 네가 인도인에 대해 들었던 것들을 떠올리겠지. 그 중에는 네가 좋아할 만한 것도 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넌 그런 것들을 나와 연관지을 거야.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인도 출신이라면 당연히 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 고정관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을 누군가와 연관지을 때야.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사실이야. 무슬림들은 아동결혼이 옳다고 여겨.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거야. 무슬림들은 명예문화를 옹호해. 무슬림들은 여성 할례와 돌로 사람을 처벌하는 걸 옹호해. 그들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도 옳다고 여겨. 그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그게 왜 나쁜 거지? 이런 근거에 따르면 그런 문화적 관습을 싫어하는 건 아주 합리적인 일이야.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내 나라에 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침입에 반대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